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병분류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수두와 대상포진의 분류 원칙을 병리학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수두와 대상포진의 개념을 이해하고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이지만 두 개의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수두에 해당하는 B1과 대상포진에 해당하는 B02의 분류 원칙, 합병증에 따라서는 코드가 또 어떻게 세분류되는지 KCD에서 실제 코드를 찾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이름 자체가 베리셀라 좌스터인데요. 베리셀라라고 하는 것은 수두를 나타내는 의학 용어이고 herpes zoster 할 때 zoster이 이제 대상포진을 나타내게 됩니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최초로 감염이 되면 수두이고요. 수두에 걸렸었다가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수두가 신경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재활성화가 되는 것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두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 나은 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띠 모양으로 발현하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또 둘의 차이점은 수두는 주로 어릴 때 걸리고요. 또 전신으로 수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대상포진은 전신이 아니라 띠 모양으로 일부분에만 국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병리학으로 정리를 하면 먼저 베리셀라 좌스터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면 제일 처음으로 발현이 되는 게 수두입니다. 이 수두는 주로 소화기 때 발생을 하고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후 수두에 걸렸던 이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신경절에 꼭꼭 숨어 있게 되죠.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가 되어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환이지만 서로 다른 질환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이지만 질병이 분류가 되어 있다. 즉 다른 질환이라는 거고요. 수두는 B01, 대상포진은 B02로 사용을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최초 감염인지 재활성화된 감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전신이 아니라 띠 모양으로 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재활성한 대상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수두는 01, 대상포진은 02로 분류된다라는 점 알아두세요. 수두와 대상포진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렴, 뇌염, 수막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수두나 대상포진 코드가 아니라 합병증이 포함된 세부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단명에 합병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두를 찾아보겠습니다. KCD를 찾을 땐 항상 시작은 3권 색인 책입니다. 시옷에서 쭉 내려가서 수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두 B01.9로 확인이 되고요. 기본 수두일 때는 B01.9 코드를 주면 되고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아래 무엇무엇을 동반한 각막염인지 뇌염인지 수막염인지 이렇게 합병증 코드를 따로 부여해야 한다. 지금은 가장 기본 코드인 수두 B01.9를 부여하면 됩니다. KCD에서 대상포진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을 선도로 잡고 디귿에서 쭉 내려가면서 대상포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을 찾았을 때 코드가 바로 나오지 않고 대상포진하고 각 가로에 헤르페스 대상포진을 참조하라고 쓰여져 있죠. 이거는 선도어가 대상포진이 아니라 헤르페스에서 대상포진으로 내려가라는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선도어를 헤르페스로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르페스는 히읗으로 시작하니까 히읗에서 쭉 내려가면서 헤르페스를 찾으면 헤르페스에서 대상포진으로 내려가면 기본 대상포진 코드는 B02.9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단순히 대상포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침범했는지 귀를 침범했는지 이러한 대상포진 때문에 합병증에 따라 코드를 더 내려가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합병증이 있는 사례입니다. 단순하게 수두나 대상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포진이나 수두로 인해서 뇌염이나 수막염이 동반된 경우 합병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단순 대상포진이나 수두 코드가 아니라 해당 합병증이 포함된 세부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국가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대상포진성 뇌염은 헤르페스에서 대상포진 그리고 뇌염으로 내려오게 되면 B02.0 검표 G05.1 별표, 검표와 별표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수막염도 똑같이 헤르페스를 선도로 헤르페스, 대상포진 쭉 내려와서 대시 2개짜리의 수막염, 그래서 B02.1 검표, G02.0 별표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B02.0 검표, G05.1 별표로 나오는데 B02는 이제 대상포진을 의미하고 뒤에 소수점 4단위 수가 0이냐, 1이냐, 2냐, 3이냐로 이제 뇌염인지 수막염인지 눈과 관련된 합병증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4단위까지 세 분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합병증에서 검표와 별표로 나왔다라는 것은 B02.0이 나타내는 것은 대상포진을 의미하게 되고 G05.1이 이제 신경계통인 뇌염을 뜻하게 됩니다. 뇌염일 때는 4단위가 0으로 바뀐다는 점, 대상포진 수막염에서도 B02.1이 나타나는 건 대상포진이고 수막은 이제 신경계통이죠. 그래서 신경계통인 G02.0 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눈을 침범한 대상포진성, 이럴 경우에는 B02.3 검표에 눈과 관련된 코드는 이제 H코드 그리고 별표로 끝날 거예요. 검표와 별표가 있을 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B01과 B02를 비교하면 B01은 수두를 나타내고 B02는 대상포진을 나타낸다. 이 둘의 공통점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베리셀라 좌스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통점이 있다. 둘의 차이는 최초로 감염이 되면 수두이고 이 수두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 수두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재활성화되는 것이 대상포진이다. 그래서 처음 감염인지 다시 활성화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겠고 수두는 주로 소아에서 발생을 하고 전신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대상포진은 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전신이 아니라 이렇게 신경절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특징 요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두는 처음 감염이 돼서 전신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소아에서 발생을 한다. 대상포진은 재활성화가 되는 거고 신경 분포를 따라 발생한다. 또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둘의 차이점, 공통점 잘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B01과 02는 수두와 대상포진을 나타내는데 둘의 공통점은 베리셀라 좌스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베리셀라가 수두, 좌스터이 대상포진을 나타낸다. 최초 감염은 수두 B01이고 이 수두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재활성화가 되면 대상포진 B02를 주게 된다. 합병증이 있으면 세부 코드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4단위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합병증은 검표와 별표로 표현이 된다. 검표는 원인, 별표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수두나 대상포진에 해당되는 B01이나 02가 검표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 그 뒤에 눈인지 신경계인지에 따라서 별표 코드가 결정이 된다. 검표와 별표는 늘 함께 다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이해하면 코드가 보입니다. 질병분류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